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의결서를 공개했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세무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상납을 받거나 기업의 경영 비밀을 경쟁 업체에 넘기는 등 다양한 징계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실 납세를 강조하는 국세청의 이런 어이없는 비리의 백태,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 의원입니다. 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어땠는지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사, 고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챙긴 사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제 조사 권한을 악용해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12억 원 요구해서 또 700만 원을 현금을 받아가지고 파면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기업 경영의 비밀도 무단으로 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뭘 또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쟁업체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또 유출하고 또 세금을 깎아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떤 경우는 1억 한 2천만 원을 현금을 또 수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세금 체납 정보를 조회나 이런 것을 또 66차례 유출하고 또 뭐 향응을 받든지 금품을 받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이 설명이 참 어려운, 그러한 설명하기가 어려운, 참 국민으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렇네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말이죠. 네. 직원들끼리 서로 뇌물을 받아서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끼리 이제 동료 직원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받고 한 돈 1,000만 원 받아서 또 감사 담당자에도 절반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무마한 경우도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또 이게 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뇌물을 받고 조사를 무마해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집요하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카드깡 업자에게 위장 가맹점 조기경보 발령 정보를 유출하고 정상 가맹점으로 처리해서 네. 이게 아주 뭐 수십 차례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세무법이나 세무사로부터 이렇게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주는 대가로 또 이렇게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국세 통합정보 시스템의 과세 정보를 또 유출하고 또 향응을 받는 이러한 참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뇌물수수 사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 행정에 아주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갖가지 비리 유형 가운데서 가장 흔한 유형을 꼽자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흔한 유형은 이렇게 향응이나 금품 수수, 세무사나 세무법인으로부터 이렇게 수시로 현금을 수수한다든지 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런 비리를 저지른 전체 한 5년 반 동안 징계 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687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벌을 해야 되는데 687건 중에서 82건, 12%만 공직이 추방되고 대다수 88% 공무원들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19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비리가 완전히 척결이 안 되고 있다. 특히 금품 수수를 경우를 보면은 219명이 금품 수수로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70명, 3분의 1만 징계가 되고 공직 추방이 되고 나머지는 대다수 공무원이 그대로 근무한다는 겁니다.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러한 경징계를 통해서 그냥 근무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특히
금품수수 관계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 행정에 있어서 비리가 척결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징계 의결서 제출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 의결서를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 낸 적도 없다. 그런 이유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지 않았고, 또 내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공무원의 비리로 국세행정의 비리로 이런 사례가 유출되면은 성실납부를 안 할 것이다, 국민들이. 참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쭉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다 그러는데, 국세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비리나 이러한 이런 것이 어떻게 과세정보나 개인정보 비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입수하셨을까요? 사실은 저희 보좌진에서 한 2달 동안 계속 자료 또 일반 회사에 공지된 그러한 또 개인정보 또 공기업에는 알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확인하고 해서 역추적해서 계속 국세청 직원들한테 외부 자료를 통해서 따져서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은 받은 정보도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공란 처리하고 이렇게 제출이 돼서 이건 총체적인 개략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비리의 유형 사례를 찾아냈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비리를 저지른 국세청 공무원들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직 추방된 경우도 있고 또는 정직 감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공직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687명인데 그중에 12% 82명이 공직 추방이 됐고, 나머지 605명 88%는 그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벌백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그래야 투명한 국민에게 친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감사원이라든가 경찰과 같은 다른 기관이 적발했을 때와 네. 국세청 내부에서 적발했을 때 그 정도가 달랐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그건 내부 적발하고 외부 적발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경우에 내부 적발한 경우는 129건인데 그중에 5명만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대다수가 129명 중에 5명 물러났는데, 내부 적발의 경우에는. 외부 적발의 경우는 금품수수의 경우 90명이 적발됐는데 65명이 공무원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싸기식 그러한 처벌은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역시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많구나. 국세 공무원들의 징계에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이대는 잣대가 아주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 의원께서는 국세청에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을 대정립하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내부 이 감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세청은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네. 기관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이걸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서 그 감사기구의 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좀 이렇게 모집해서 그렇게 네. 되면은 보다 소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국세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재 의원이었습니다.